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 경업주가 반등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실현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일정은 10일날 미국을 방문해서 11일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죠.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4월달 첫 거래일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와도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긴 쉽지 않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반등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비중을 조절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될 겁니다. 물론 현금화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번에 반등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의 대장주였던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의 종가 부분까지도 긴 꼬리 달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잘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분봉을 한번 열어놓고 보죠. 자, 장중에 이제 10시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장중 매매를 하는 전업주들은 오늘 아주 기분 좋았을 거예요. 이 소식을 빨리 접한 분들은 대장주들을 잡아서 아주 좋은 수익을 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천지는 오늘 장에 참여를 못했어요. 오늘 시장 참여는 안 하고 뭐 외부에 일이 좀 있어서 외출하는 바람에 이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들은 발빠르게 되겠다면 오늘 아주 좀 좋은 수익이 났을 거고,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접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종가상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훗장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우상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봉을 놓고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다가 지난번에 음봉을 맞았던 자리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개파락에서 양봉 만들고 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설마 이 저점은 깨지 않겠지라고 했다가 이 저점까지 깨지니까 물량이 나와서 결국 추세하락으로 이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까지도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날 물려있는 사람, 또 이 전날 물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매물들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빠져나오자 이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이 물량을 소화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재료가 폭발력 있을 정도의 후속타가 나와야 되겠죠.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든지 추가적인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는, 국정원이 이제 발표한 소식을 보면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를 지금 복구 중이다, 거의 다 외관이 완료된 듯하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악재도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오는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저 한미 정상회담 뉴스만 가지고 다시 또 으쌰으쌰 하면서 땡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1차적 기술적 자리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등이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입니다.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고 기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코멘트 가지고 땡길 수 있는 최대치는 결국은 10만원 미만이 될 거란 소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0만원이라는 자리는 심리적 부담을 안는 저항의 자리가 됩니다. 이 부담이 되는 저항의 자리가 하필이면 지난번에 장대 음봉을 맞았던 거의 끝자락에 가까운 자리가 되고요. 또 갭도 동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온다 해도 거의 마지노선은 저 10만원을 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소리입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의 흐름을 잘 보고 다른 종목들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오늘 거래가 실리지 않은 종목들은 반등폭이 커도 조금만 거래가 나오게 되면 다시 되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오늘 거래가 좀 확실하게 실어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서 왔는데요. 이번 흐름에서 1차적으로는 오늘 나왔던 저점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을 훼손하지 않고 움직여야지 저 10만원 근처까지 정상회담 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런 자리들이 훼손이 되면 오늘의 고점이 또다시 매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차 저점이 86,500원 근처가 되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움직여야지 정상회담 전에 10만원 근처까지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나 이 자리들이 지지되지 않고 훼손되면은 오늘의 고점이 또 매물 고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항상 축으로 놓고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변동성 큰 매매를 커버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역시 오늘 상한가 간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뭐 크루즈 관광이라든지 관광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매물을 잡아먹고 거래량을 만들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이런 고점에서 장대 음봉 맞을 때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수반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면 계속해서 매물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한 번에 이제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매물 소화도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있죠. 일단 1차 저항은 이 13,000원 정도 자리가 1차 저항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급등하면서 윗골이 닿았던 자리를 장악했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가 그대로 그냥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 13,000원을 1차적으로 이번에 반등에 폭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바로 움직이면서 이제 바로 고점을 맞을 자리는 지난번에 이제 반등했다 떨어졌던 이 자리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1200, 230원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 가도 벌써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13,000원 가면은 많은 매물 압박을 또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 자리들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역시 오늘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했던 이 상한가를 깨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역시 눌림목이 나와도 장중에 눌림목이 나왔던 이 자리 1030원 근처를 깨지 않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요. 1000원대는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 1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결국 추가 상승이 나와도 오늘 고점에서 물려있던 그 매물들에 대한 부담이 또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상한가를 만들지 못하고 장중 내내 이렇게 상한가에서 싸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 또 매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매물들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올라가려면 역시 기본적으로는 저 1020원, 30원을 깨지 말아야 되고 1000원짜리는 절대 깨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등주 노릇했던 한창.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만 한창의 그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그런 재료가 나오고 아주 초급등을 하고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수렴을 하면서 오늘 이런 장대 양봉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고점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저 4,500원에서 4,700원 고점 사이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소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역시 그러려면 눌림목이 깊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지지받았던 자리들이 있죠. 자, 이렇게 그 지지받았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3,500원에서 3,600원 사이 자리에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하면서 지지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장에도 물량이 계속 터지면서 그 물량을 잡아가지고 종가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눌림목이 나와도 이 자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전고점 근처까지 빠르게 붙일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가 훼손되면 온도의 고점이 또 부담스러운 고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거면 현대 엘리베이터로 매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한창이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이 오늘 아주 강하고 거래량 실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수급을 살피면서 지리짜리 보고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원래 또 현대 엘리베이터와 같이 대장 노릇했던 것이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대아티아이 같은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흐름을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해요. 반등폭은
6%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뭐 강한 반등입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가 쓰지 않으면 어렵다는 소리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하TI도 마찬가지죠. 예,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400억대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이런 거래량들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 물려있다는 소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많은 거래를 수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반이 안 되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비료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경영 같은 경우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반을 했는데 조금 더 터졌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을 조금 만들었다는 건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올라오면 또 장대 음봉을 맞았던 자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으면 다 금방 다 되밀려 버린다는 거. 아시아종묘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돼요. 올라오면 또 이런 매물대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늘 거래가 확실히 실린 종목으로 매매해야 되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비료주라든지 철도주라든지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들로 거래가 이동되면서 그쪽에서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역시 그쪽에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은 실망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되돌림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강력한 재료가 안 나오고 일반적인 재료인 이미 노출된 한미 정상회담의 그냥 건이라면 이번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오면 종목별로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거래량이 확실히 터져 있는 종목군, 아까도 보셨듯이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의 위치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 현대엘리베이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거래가 붙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데프 같은 경우도 거래가 없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철도주, 개성공단 관련주, 비료주 이런 것들의 거래가 실리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기회를 줄 때 챙기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